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채널 용량 공식, 채널의 공식을 뭐 이론적으로 그 수식적으로 푸는 데는 조금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따라오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어떤 정성적으로 대략 그 이해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물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여기의 부분을 2분의 1제곱을 하면요,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n분의 s는 1 플러스 n분의 s의 2 곱하기 2분의 1이죠. 이게 1이니까, 그죠? 어차피. 그러면 2는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로그의 a의 x는 x 로그 a라고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로그에 관한 거는 뭐 우리 자료실에도 있죠. 이 클래스 자료실에. 어쨌든 이렇게 그 로그에서 어떤 수의 지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수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1에서 2만 앞으로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2분의 1은 그냥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2분의 1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루트를 의미하죠. 루트. 예를 들면 루트 a는 a의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루트 a라는 건 이제 모의 제곱이 a일 때 모는 루트 a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러한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노이즈와 이 신호는 뭘로 계산했냐면, 이거는 여기에서 다 파워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received signal power, 여기서 received signal이라는 건 수신기에서의 수신 파워를 의미해요. 수신기에서 받은 파워, 그러니까 송신기의 파워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송신 파워가 아무리 크더라도 수신기에서 신호가 작으면 말짱 꽝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성능은 수신 측에서의 신호의 파워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송신 측의 신호 파워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수신 측의 신호 파워와 그 다음에 수신기에서의 노이즈, 채널에서 발생한 노이즈 때문에 있는 그 수신기에서의 나타나는 노이즈를 의미하고요. 여기서의 그 노이즈는 여기 AWGN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AWGN이라는 건 뭐의 약자냐 하면, 이 노이즈의 특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의 그 단어의 약자인데요. additive,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additive라는 건 이제 더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신호에 추가로 더해진다. 곱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더해진다. 우리가 가산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신호가 있으면 그 원래 신호에 이제 더해서 나타난다. 수신기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라는 거는 무엇이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주파수에서 골고루 나타난다 이거죠. 물론 완전히 일정하게는 아니지만 골고루 나타난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그 시뮬레이터에서 보여드렸죠. 그죠? 화이트 노이즈를 딱 그 선택을 해보면 신호 발생기에서, 그러면 모든 주파수에서 완벽하게 고르기에는 아니지만 스펙트럼이 모든 주파수에서 이렇게 거의 뭐 일정하게 나타났죠. 그죠? 예. 이건 뭐 골드웨이브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골드웨이브에서도 해보면 아주 짧은 신호 하나 만들어서 10초짜리, 그래서 이 이밸류에이터에서 노이즈에서 여기에 화이트 노이즈를 선택해서 해보면 이제 신호와 스펙트럼을 보면 이와 같았죠. 그죠? 그래서 뭐 파형도 보면 되게 랜덤하죠. 막 뭐라 그럴까, 완전히 불규칙해요. 뭐 어떤 규칙이 없고 주기성도 없고, 예, 그냥 제멋대로죠.
그다음에 스펙트럼은 어떠냐면 이제 모든 주파수 이게 주파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쪽이 주파수 축이라면 이쪽이 크기잖아요, 그죠? 그냥 모든 주파수에서 거의 일정하게 물론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그것도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일정하게 모든 주파수가 이제 고르게 들어있다. 고르게 들어있다는 게 빛으로 따지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고르게 들어있고 그게 백색광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화이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을 모든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화이트라는 뜻이다 하는 거죠. 소리로 따지면 뭐 이런 소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TV가 끝났을 때 나는 소리, 또 라디오가 튜닝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채널이 제대로 안 맞았을 때 나는 소리. 이게 왜 그러냐면 라디오가 채널이 제대로 안 맞으면 거기에는 아무 신호도 없는데 아무 신호도 없다는 게 사실은 노이즈만 있다는 뜻이죠. 그럼 노이즈가 우리 귀에 들리는 거죠. 노이즈가 귀에 들려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네. 예전에 네. 아주 오래전에 브라운관 TV에서 네. 그 새벽에 방송하는 그러게요. 그것도 그것도 이거랑 방송 신호가 없으니까 노이즈만 들리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그게 왜 안 들리고 방송 신호가 들리냐 하면 방송 신호는 워낙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기에서 증폭을 크게 안 해요. 그런데 방송 신호가 없어지면 신호가 없어졌다 생각하고 막 증폭을 하죠. 그러면 안 들리던 노이즈가 증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있을 때는 증폭을 덜 해서 노이즈가 잘 안 들리는데 비교적인 거죠. 그러니까 방송 신호는 세고 노이즈는 작으니까 방송 신호만큼을 들을 만큼만 증폭을 해서 노이즈는 안 들리는데 방송 신호가 없어지면 방송 신호가 안 들리니까 뭔가 들을 수 있는가 해서 계속 키워서 노이즈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시에는 새벽에 방송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그렇죠. 소리가 나는 거죠. 네. 또는 뭐 폭포 소리, 파도 소리, 빗소리 이런 것들이 보통 그 화이트에 가까운, 물론 완벽한 화이트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화이트하다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네,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우시안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가우시안. 이건 이제 통계성입니다. 통계. 이 신호의 크기의 레벨을 놓고 볼 때 막 이제 이 크기는 어떤 게 크기냐면 바로 이게 크기죠. 진폭. 이게 이제 시간축이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마구마구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변하고 있으면 물론 이게 정확히는 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통계를 낸 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통계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통계가 아니고요. 저러한 노이즈를 아주 많이 모아 봤을 때 뭐 여기서도 샘플링하고 저기서 샘플링하고 어떤 특정 순간에 나타나는 노이즈를 여기저기서 다 샘플링을 해봤을 때 그랬을 때의 통계입니다. 어느 순간에. 근데 사실은 뭐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엄밀한 의미는 시간적인 통계라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여러 개의 샘플링을 여기저기서 한 것들에 대한 통계요. 그 통계를 보면 그 크기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 하면 다음과 같다 그럽니다. 이제 이걸 이제 크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통계적인 분포를 이렇게 보면 이러한 분포를 가진다고 그래요. 잘 못 그렸습니다만 이게 종 모양이죠. 종 모양.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표준 분포다. 보통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normal distribution.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많은 현상들이나 자연계에 있는 많은 어떤 뭐랄까? 하여튼 무엇들을 그렇게 샘플링을 해보면 저런 분포를 가진다고 그래요. 대부분 표준 분포, 종 모양의. 저것을 이제 가우스라는 사람이 가우스 분포다 이렇게 명명을 한 거죠.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러한 분포가 있다 하는 것을 찾아냈고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이제 뭐 통계 쪽을 공부를 하면 아는데 아주 독립적인 사건들을 많이 모아보면 그들이 저런 분포를 가진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키를 놓고 봤을 때 한 가족의 키는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서의 키의 분포는 저렇게 가우스 분포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모가 크면 자식들도 클 확률이 크죠. 물론 그 부모의 부모가 또 작으면 자식들도 또 작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전적인 분포가 그 가족 안에는 존재하지만 그런 것 관계없이 이 가족에서 한 명, 저 가족에서 한 명 이렇게 임의로 뽑아서 같은 나이대 예를 들어서 같은 성별의 키 분포를 보면 저렇게 가우스 분포를 가진다 그래요. 그것처럼 노이즈도 이제 샘플링을 해보면 저런 가우스 분포를 가진다 하는 거죠. 크기 분포가. 그러면 어떤 것이 확률이 제일 크나 보면 레벨이 0일 경우 제로인 확률이 제일 크다. 확률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레벨이 커질수록 또는 마이너스로 작아질수록 마이너스로 커질수록 플러스로 커질수록 이 제로를 중심으로 점점 더 확률이 줄어들죠. 제로가 되진 않아요. 아주 미약하게나마 나타나긴 하는데 이렇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그 IQ도 그렇다 그러죠. IQ도 이제 그 샘플링을 해보면 검사를 해보면 그 가운데가 어디냐 하면 IQ 100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평균이. 그러니까 IQ 100이라는 거는 항상 사실은 고정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IQ가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많은 사람이 속한 것을 그냥 100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IQ는 어떤 절대값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100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다 그래요. 많은 IQ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게 분포가. 어쨌든 화이트 노이즈도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애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의 특성을 가지는 그런 잡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잡음을 보통 통신에서는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잡음인 열잡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금속 그러니까 통신에서 사용하는 회로들은 다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의 발생에 따라서 열의 발생이라기보다는 열의 존재에 따라서 영하 273도 즉 절대 온도 0도 K가 아닌 이상은 어떤 전자의 움직임이 있고 그것에 의한 잡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저런 화이트 가우시안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회로상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저런 노이즈가 존재하니까 여기에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그게 더해져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뭐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에 대한 질문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라고 할 때 이제 이거는 다 파워란 말이죠. 파워. 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 플러스 n분의 s에 2분의 1을 하면 이거는 대충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이거보다 훨씬 큰 경우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큰 거에다가 1 더해봤자 그게 오차가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루트 n분의 s가 되고 이거는 루트 n분의 루트 s죠. 그죠? 그럼 루트 s, 루트 n은 각각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파워가 아니고 레벨이 됩니다. 레벨. 그러니까 시그널의 레벨이 루트 s, 시그널의 노이즈의 레벨이 전압이죠. 전압. 노이즈의 레벨이 루트 n.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파워를 계산할 때 파워는 r분의 뭐 v 제곱 또는 i 제곱 r 이런 식으로 구하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죠? 맞나요? 네.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어떤 배터리가 있어서 전압이 뭐 5V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항이 있어서 이리로 전류가 흐른다. 그럼 그 전류가 I라고 그러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죠? 맞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되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걸어준 전압에 여기에 저항이 있을 경우에 저항이 있으니까 어쨌든 전류가 흐르는 게 제한이 생기는데 저항 때문에 저항이 없으면 무한정 흐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전압을 얼마나 걸어주느냐 즉 펌프를 얼마나 세게 누르냐에 따라서 물의 흐름이
결국은 저항에 따라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예. 이게 펌프를 통해서 파이프에 흐르는 물의 흐름이 I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저항에 걸리는 파워는 결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거 5V죠, 그죠? 5V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압을 V라고 그러면 그거 곱하기 흐르는 전류죠, 그죠? 그게 여기에 걸리는 파워죠, 그죠? 즉 R에서 전류가 흐름으로써 열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열이 결국 그 저항에서 소모되는 파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저거는 뭐예요? I가 R분의 B니까 결국은 B 곱하기 I는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워를 보면 여기 V 제곱 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루트를 씌우면 루트 R분의 V죠. 그죠? 네. 그러니까 파워의 루트를 씌우면 전압이 나온다. 물론 루트 R이 있습니다만 노이즈도 마찬가지. 노이즈 파워도 결국은 저항에 나타나는 노이즈가 있다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R분의 노이즈의 그 전압의 제곱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루트를 씌우면 루트를 씌워서 이제 여기 이제 계산을 하면 이 파워를 전압을 루트 R분의 B라고 하고 B 제곱 루트를 씌우면 B가 되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항 R에 걸리는 노이즈를 뭐 N이라고 하면 R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N분의 V 전압이 되죠. 그죠? 노이즈 전압 대비 그 신호의 전압이 된다. 이해가 돼요? 그 파워의 루트를 씌우면 쉽게 얘기하면 전압이 된다. 대략 비율로 이렇게 계산하려면 그렇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것은 이제 이 신호와 요것은 신호와 잡음의 전력비지만 요것은 신호와 잡음의 전압비죠. 전압비. 그럼 이걸 왜 계산하느냐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신호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디지털 신호가 있고 잡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더해지면 이 다음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디지털 신호가 있고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레벨이 딱딱 정해져 있는 디지털 펄스들이죠. 이거 있고 여기에 잡음이 이런 게 들어와서 더해지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 파형이 이해가 가나요? 저번에 저희가 네. 네. 어떻게 되는? 이제 샘플링을 그랬을 때 네, 뭐 샘플링하고 양자화했을 때, 뭐 또는 우리가 그 QAM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진수 비트를 여러 개 묶어서 그 이진수 비트의 000, 뭐 001 이런 것들을 레벨로 나타내면 정해진 레벨만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 상황. QAM을 할 때 그 디지털 비트들을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심볼로 만들었을 때 이 각각의 심볼의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각각의 심볼의 레벨.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벨로서 심볼을 만들어서 전송을 하려고 하는데 노이즈가 전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겠다 이거지. 그런데 이런 노이즈가 끼어 들어오면 수신 측에서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노이즈가 합쳐지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레벨이 여러 개일 경우 또 레벨이 더 개수가 줄어들 경우 이 레벨 간의 간격이 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크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크기라면 레벨의 간격이 개수가 적을수록 레벨의 간격은 더 크겠죠, 그죠? 네? 레벨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간격은 좁겠죠. 그러면 수신 측에서 그것을 수신했을 때 노이즈가 전혀 없다면 레벨들을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을 거예요. 노이즈가 전혀 없다면, 그러니까 즉 이러한 신호를 수신했다면 정확하게 어느 레벨이 들어왔는지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제 노이즈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레벨의 간격이 크면 이거는 어때요? 그래도 그나마 대충 요게 대충 이 부분이겠거니 이렇게 판단이 되죠. 평균적으로 왔다 갔다. 평균은 제로니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평균은 제로니까 여길 주위로 왔다 갔다 하면은 평균 요거니까 대충 이거겠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분간이 거의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노이즈가 너무 커서 이게 도대체 이쪽 건지 레벨이 분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얘네들은 어느 정도 분간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신호의 레벨이 클수록 노이즈가 있어도 그 분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죠. 그럼 몇 개까지 더 분간이 되느냐 하는 것을 표현한 게 이거다 이거지. 몇 개까지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느냐. 가지수. 그러면 당연히 이제 노이즈가 커지면 구분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노이즈가 더 작아지면 이제 구분이 더 잘 되겠지. 같은 파워라도. 이게 그 가지수다 이거지. 네. 결국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신호와 잡음의 전압 레벨이 같아도 평균이에요. 이건 사실은 전압 레벨이라는 게 아까 보시다시피 화이트의 경우에는 레벨이 막 이렇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커졌다 작아졌다. 그죠? 그럼 이것의 평균의 크기.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기보다는 평균의 크기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 신호의 크기인데, 잡음과 달리 신호는 딱 어떤 특정 레벨만 가지죠. 그죠? 특정 레벨만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음에 비해서 평균값이 더 이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잡음은 평균값 대비 이 피크 값이 사실은 평균값 대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 신호는 딱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평균값이 변하지 않지. 크기 대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신호의 크기의 평균 크기와 잡음의 평균 크기를 같은 정도로 하더라도 뭐 구분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같으면 두 개 같으면 이제 이게 1이죠,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1 로그 2는 로그 2의 2는 1, 그죠? 그래서 가지수는 이제 두 레벨이 그 분간이 가능하고 이런 거죠. 펄스를 보낼 때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뭐 1볼트 플러스 1볼트 이런 것들은 구분이 가능하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와도 노이즈의 크기와 신호의 크기의 값이 두 개가 같더라도 그렇더라도 구분이 가능해진다. 얼마까지? 두 개의 레벨까지는. 근데 이제 만약에 요 사이에 레벨이 뭐 더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더 많아지면 이제 노이즈 때문에 구분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략 이 정도까지는 신호대 잡음비가 같더라도 두 가지는 구분이 된다. 그럼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비트 수는 이제 한 비트인 거죠. 이게 결국은 이게 구분할 수 있는 가지수, 이게 그것에 해당하는 비트 수죠.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의 개수에 로그 2를 씌우면 그게 비트 수로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비트 수의 2의 그 비트 수 제곱은 레벨의 가지수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식이 나타내는 거는 신호의 잡음과 전력의 잡음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 채널을 통해서 심볼 하나를 보낼 때 어떤 레벨을 보낼 때 몇 개까지 구분이 가능하냐, 노이즈가 있더라도 몇 개까지 구분이 가능하냐, 그걸 나타낸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꼭 그게 심볼이라는 게 꼭 이진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레벨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건.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레벨로 구분해서 이제 어쨌든 레벨로 구분하더라도 레벨의 개수가 한정이 돼 있으면 그건 디지털이니까. 이렇게 디지털로 심볼을 보냈을 때 노이즈가 들어와도 구분이 되고 전송이 될 수 있는 심볼 하나당의 비트 수고요. 그러면 그런 심볼을 초당 몇 개를 보낼 수 있냐에 따라서 결국은 초당의 비트 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대역폭이 W인 그런 채널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심볼 개수는 몇 개냐? 하면 EW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대역폭이 1000Hz로 제한이 되어 있다. 어떤 채널이. 그래서 어떤 채널의 특성이 1kHz까지는 잘 보낼 수 있는데 1kHz부터는 못 보내는 그런 채널이 있다. 이러면 이 채널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최대의 심볼 개수는 몇 개냐? 2000개라는 얘기예요. 초당.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샘플링 정리를 생각해도 이게 대충 감이 와요. 우리가 샘플링 정리에서 어때요? 신호가 예를 들어서 1kHz까지 들어있다면 그 1kHz까지의 신호를 표현할 때 최대 2000개 이상씩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과 일맥상통해요. 그게 이제 나이키스트가 그것을 이제 밝혀냈죠. 그래서 이런 대역폭이 1000Hz인 경우에는 샘플은 몇 개까지? 2000개까지 각 그 심볼을 보낼 수 있다. 초당. 그러므로 이제 이 W개 하나의 심볼이 표현할 수 있는 비트 수 그리고 그 채널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심볼 수 초당. 그것이 결국 비트 곱하기 심볼당의 비트 곱하기 보낼 수 있는 초당 보낼 수 있는 심볼의 개수 하면 초당 비트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 채널 용량을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샘플링에서도 그렇고 왜 이게 EW개만큼이냐 펄스의 개수가 EW개만큼이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1kHz의 사인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분의 1초죠. 그죠? 요 시간이. 그죠? 한 주기가 1000분의 1초인 것이 1kHz죠. 그럼 대역폭이 1kHz다 그러면 최대 이 정도의 사인파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정도의 사인파의 경우에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심볼의 레벨은 이거 왜 안 나와 또?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개죠. 그죠? 요런 레벨 하나, 요런 레벨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당 EW개만큼 2000개죠. 이게 1000분의 1초에 두 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1초가 되면 이제 2000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펄스를 그 레벨이 보존되는 펄스를 초당 2000개 보낼 수 있다. 대역폭의 2배를 보낼 수 있다. 질문 있을까요, 혹시? 대략 그냥 수식적으로 풀지 않고 이거 수식적으로 안 푼 거예요. 수식적으로 풀지 않고 개념적으로 채널 용량이 왜 저렇게 공식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그 EW개가 되는 거는 결국 나이키스트가 밝힌 샘플링 정리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럼 그 샘플 심볼 하나가 과연 몇 개의 레벨까지 노이즈에 대해서도 구분이 될 수 있냐, 요거는 아마도 이제 뭐 셰넌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셰넌의 정리 또는 뭐 여기도 이 셰넌 또 하틀리라는 사람도 거기에 이제 좀 관여를 했고, 결국은 이 셰넌이 그것들을 다 엮어서 최종적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뭐 또 나이키스트까지도 붙이기도 해요. 셰넌 나이키스트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하여튼 셰넌이 최종적으로 이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쉬는 시간이 됐으니 쉬었다 합시다.